의사들이 끝내 집단 행동을 예고한 상황에 이런 정부의 압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환자들로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갑자기 수술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환자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처한 상황은 이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문모 씨는 열흘 후 서울대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술이 가능하다는 병원이 없어 40년을 기다린 수술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별의별 병원을 다 다녀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해결이 안 돼서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그날만 바라보고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입원을 준비하라던 병원은 오늘 오후 수술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수술 날짜 맞춰서 준비하고 너무나도 나고 누군지 하는지 애들도 모르겠고.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수술과 진료 연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없으면 마취통증의학과의 의사가 절반으로 줄어 수술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나흘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차를 내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너무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는 20일 전공의들이 모두 떠나기로 한 빅5 병원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하다며 호소했습니다. 간에 혹이 있어갖고 빨리 수술해야 되거든. 전공의 선생님들 안 오면은 수술이 딜레이 되면 미뤄지면은 아주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하지. 한의과에 주사를 한의사 선수거든요. 응급 상황이 열이 오르거나 피가 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전전은 특히 멀리 지방에서 온 환자들이 많아 혼란은 더 큽니다. 지방에 보니까 혹시 애기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걱정이지. 장애가 있어서 없는 과가 없어요, 아예.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환자들의 불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통합을 선언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개혁신당의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더니 오늘은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까지 돌연 취소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간 문제로 알려졌지만 이거 원래 의원회관 쪽에 이제 회의장을 썼었거든요. 예. 최근에 저희가 그쪽 본청 쪽의 공간을 배정받아서 회의실 꾸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갈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론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을 놓고 불거진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주도했던 새로운 미래 간 갈등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전 부대표는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의 배우자로 전장현의 이동권 시위를 옹호해왔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동권 시위 방식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지하철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결국에는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비문명적이라 한 것이고. 배 전 부대표가 지난 10일 새로운 미래에 입당하자 이 대표는 반발했습니다. 배 전 부대표는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환영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며 공천이나 당직 임명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측 관계자는 윤핵관을 비판했던 이 대표가 윤핵관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이성적인 내부 총질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류호정 전 의원의 정책이나 시각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 2030 남성 지지층을 달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정책이나 노선 조율 없이 급하게 합당을 선언한 가운데 한동안 내부 잡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2007년 대선 때 한 토목 건축 회사가 이명박 후보의 정치 테마주로 떠오릅니다. 4대강 사업하면 큰 수혜를 본다는 이유였죠. 당시 주가가 넉 달 만에 25배 뛰었다가 대선 2주 전부터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 테마주의 시작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토목업이라도 했죠. 갈수록 이게 왜 테마주인지 납득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했던 법무법인이 법률 고문을 맡은 회사가 있다. 이 소식에 한 회사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요. 최대 주주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파평 윤씨 종친회더라. 이 이유 하나만으로 윤석열 테마주가 됩니다. 해당 회사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혈연부터 지연, 학연에 옷깃만 스친 인연이라도 있다면 유력 정치인 테마주라면서 투기하듯이 묻지마식 투자가 몰리는 겁니다.
이런 테마주들 어김없이 폭락했습니다. 그런데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전합니다. 합성 피혁을 제조하는 한 코스피 상장사는 오늘 12% 급락 마감했습니다.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대학 동문이란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급등락을 반복해왔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엔 주가가 배로 뛰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오늘 급락한 걸로 보입니다. 벌써 몇 달째 작년부터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다 불행공시 다 나갔고요. 관련이 없습니다. 또 다른 기계 제조사는 나흘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창당 선언으로 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전임 감사가 같은 대학을 나왔단 건데 과거 조 전 장관이 직접 연관성을 부인했는데도 투자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업체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님도 이제 지금 계신 분들 회사에서 본 적도 없는 분이고 저희랑은 뭐 전혀 무관하신 분입니다. 이런 정보는 소셜미디어나 각종 채팅방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테마주 종목들은 대부분 시총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로 영업 실적이 평균을 밑돌아 결국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급등한 주가가 장기간 유지되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금융감독원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 시세 조정 정황이 있는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녹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린벨트 규제, 여간에선 풀기 어렵죠. 그런데 의정부시가 2016년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17만 평을 풀었습니다. 시민들 위한 문화관광단지 만들겠다, 공공사업 진행 못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하겠다, 정부에 약속하면서 규제를 풀었는데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 이 땅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민간업자가 땅 일부를 원래 사들인 금액에 1,000억 원을 더 붙여 팔려고 내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먼저 정혜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의정부시 고산동 지역은 서울과 가깝고 고속도로와 경전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많아 개발은 더뎠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안병용 시장은 민관 합동으로 이 지역 20만 평을 복합문화융합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17만 평에 이르는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차례 반려했습니다. 민간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우려되고 공공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싸게 땅을 분양받은 뒤 비싸게 되팔고 나가는 걸 우려한 겁니다. 그러자 의정부시는 공공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땅을 10년 안에 팔면 매입 원가로만 팔도록 조건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2016년 9월 그린벨트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뽀로로 테마공원과 스마트팜 조성 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신 민간업자는 공원 부지 11,500평을 2,300억에 내놨습니다. 평당으로 120만 원 뭐 그렇게 하던 게 지금은 뭐 700, 800 하니까 많이 올랐죠. 애초 1,300억에 매입했지만 1,000억을 더 붙였습니다. 민간업자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안에 안 계십니까? 지금 안 계세요. 혹시 어디로 가셨을 건데?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던 안병용 전 시장은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땅을 누구에게 팔든 얼마에 팔든 그거는 제3자가 얘기할 바가 아니라니까요. 관광객을 모으고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익시설을 짓겠다던 이 부지는 대신 상업시설 용도로 바뀌었습니다. 계획이고 수시로 바꾸고 계획이 바뀐 것 자체를 그 통제는 전부 국토부가 한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애초에 계획됐던 그 공익성 있는 사업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사실 하나도 없었거든요. JTBC 정혜성입니다. 당시 안병용 전 시장은 이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3선에 성공했고 이 지역 정치인의 동생이자 무형문화재의 이름을 딴 교육관을 만드는 조례가 통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지역을 위한 공공사업이란 말에 싼 값에 땅을 내준 주민들은 남 좋은 일만 시켰다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의정부 시의회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그 공간으로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우려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 한 시의원이 사업 부지에 문제숙 가야금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겠다는 조례를 발의하면서 일어난 소란입니다. 가야금 무형문화재 문제숙 씨, 지역 육선 의원 문희상 전 국회의장 동생입니다. 의정활동 12년 하면서 이런 조례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꼭 이렇게 문제숙이란 성함을 넣어야 되나? 특정인을 위한 공간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조례는 통과됐습니다. 지난 2015년 시작한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은 애초 관광을 위한 테마공원과 스마트팜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그린벨트가 풀린 뒤 약속했던 사업은 사라졌습니다. 상업용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 유치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계획에서 소외돼 갔습니다. 공청회라는 설명회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주민들 몰래 이제 사업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웠던 당시 안병용 전 시장은 3선에 성공했습니다. 문화와 관광과 쇼핑이 어울려지는 문화복합 단지가 한 20만 평이나 되는 것이 의정부에 들어와요. 사업 결제 라인에 있던 공무원 2명은 퇴직한 뒤 해당 사업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취업했습니다. 연봉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해충돌 여지는 없는지 등 물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고 뭐 내가 옛날에 해봤던 거 했는데 공직자 윤리법도 따져봤고요. 별 문제 없다고. 싼 값에 땅을 사들인 해당 민간업자는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했을 땐 앞으로 테마공원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아지겠구나. 결국 이익은 소수 특정인들만 가져가게 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특히 어려움을 느낄 때가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을 때라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 진료를 제대로 못 받거나 엉뚱한 수술을 받는 경우까지 있는데 그럼에도 수어 통역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최수연 씨는 2살 배기 아들이 고열로 경기를 일으켰던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밤에 갑자기 고열로 인해서 이제 급히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걔는 통역사를 부르긴 어려운데 이런. 며칠 전엔 어깨가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증상이라 손짓이나 필담으로 소통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보거나 이제 뭐 주사를 놓거나 이제 곳곳에서 여기가 아닌데 자꾸 이제 통증과 별개의 치료가 된다든지. 다른 언어 수어를 쓰는 경우엔 더 복잡합니다. 중국에서 온 청각장애인 황신숙 씨는 병원에 갈 때마다 중국 수어와 한국 수어를 모두 아는 지인이 함께 가야만 합니다. 수어통역센터에 예약해 수어통역사가 오긴 하지만 다른 나라 수어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 씨와 황 씨의 지인은 중국 수어로 소통하고 황 씨의 지인이 한국 수어로 전달하면 이걸 의료진에게 말해줘야만 합니다. 어떠셨죠? 약 드시고? 지금 여전히 낫진 않았고요. 지금 가끔씩 혈변을 보기도 하고.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본인은 보청기를 착용하기 위해서 검사 받고 진행합시다라고 필담으로 주고받았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보청기가 아닌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 검사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서울의 상급병원 14곳 가운데 수어통역사가 상주하는 병원은 한 곳뿐입니다. 다른 병원들은 필요할 때마다 자치구별 수어통역센터에서 지원을 나가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센터만 보자면 저처럼 청인 통역사들은 총 3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명 다 통역을 나가게 되면 또 갑자기 통역을 필요로 했을 때 통역이 지원이 어려워진다던가. 정작 급할 땐 요청도 어렵습니다. 전에 이제 산부인과에 좀 급히 이제 뭐 출산을 하거나 출산을 임박했을 때 통역을 부르지 못해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있었고요. 상급병원에라도 우선적으로 수어통역사를 상주시키는 등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